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녀 교육하는 것도 정말 어렵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정유진이고요. 지니쌤이라는 닉네임을 써왔습니다. 교사로 서울, 경기, 세종에서 20여 년간 초등교사로 지냈고요.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EBS,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상담사로 EFT, 애니어그램, NLP, 라이프 코치, 히프노세라피와 같은 다양한 상담 도구를 배우고 활용해 왔습니다. 무술가로 태권도 4단, 합기도 4단, 마산궁술 전수자이기도 하고요. 무술 잡지사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KBS 인간극장 무리밀기 고수를 찾아서 해서 고수를 찾아다니면서 수련을 하던 초등교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코로나 시대의 고3, 코로나 시대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부모이기도 합니다. 5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교육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 연구자로 21권의 책을 쓰고 함께 번역하고 함께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에 대한 책, 그리고 부모 교육에 대한 책, 또 상담에 대한 책들, 좀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통합해서 오늘부터 10강, 10번의 수업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부모로서 좀 더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실 거죠? 2003년부터 교사 전문학습 공동체를 운영해 왔고요. 사람과 교육연구소 대표로, 그리고 건신대학원-대학교 대한교육학과 대우교수로 대안적인 교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수원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계속 하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글들을 보내주셨어요.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과연 아이가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도대체 엄마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인 제 마음도 무척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런 고민에서부터 저는 입시지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여러 고민들을 써주셨어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5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또 공부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그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워킹맘들은 케어가 너무 힘들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맘도 힘들다. 육아에 사각지대가 있다.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쉽지 않아요. 마음을 잘 챙기는 법. 가정 내에서 올바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과 경쟁하는 9살, 핸드폰 게임 어쩌면 좋냐. 와 같은 어떤 기본적인 양육에 대한 이야기와 EBS로 수업해야 하는 1학년 학교 가기 싫어해요. 어떤 마음으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도 잘 따라가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온라인 수업 6개월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놀고 있는 이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 3학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지, 선생님과의 소통이 계속 어긋난다. 온라인 수업 환경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자제품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고민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어떠세요?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여기에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분류해 보니까 전업맘, 워킹맘의 자녀교육, 가정 내 형제관계,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기기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어찌 해야 할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10번을 진행할 건데요.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이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론이 있어야지 이 기술을, 방법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무려 6강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사랑으로 양육하기, 양육 기술들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1단계의 이론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법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3단계에서는 좋은 습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의 유능감이 떨어지게 되고 계속 갈등이 생기죠. 4단계 단호하게 훈육하기, 사랑으로 양육하고 좋은 습관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문제 행동을 합니다. 문제 행동하는데 어떻게 해요? 훈육해야죠. 훈육을 잘 해야 됩니다. 훈육을 잘하지 않으면 화내고 싸우고 벌을 주게 되죠. 그러지 않고도 잘 훈육하는 방법을 4단계에서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 코로나 시대의 가정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살펴보면요. 코로나 시대 자녀교육을 어찌해야 하나요?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은 대체 왜 이러나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4강에서 그럼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러다 세상이 망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인류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지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코로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가 변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같이 볼 거고요. 2부는 방금 이야기했던 7, 8, 90강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배워야 될 게 조금 많기는 하지만 한 15분, 한 강당 15분 정도 진행이 될 건데요. 이거 하고 나면 정말 든든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다룰 내용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자녀교육 어찌해야 하나요? 5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지만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 건데요. 산소 마스크를 쓰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법, 인생 수업,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사피엔스의 3가지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고 앞에 산소 마스크가 탁 내려옵니다. 자, 이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자녀가 타고 있다면 자녀에게 먼저 씌워줘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가 먼저 써야 될까요? 정답은 부모가 먼저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먼저 쓰고서 자녀를 돌봐야 돼요. 왜? 그래야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편안해야 자녀 교육도 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요? 아마도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좀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몸도 이렇게 좀 움츠러들었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레드, 우울증과 분노까지,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생계나 또는 자녀 교육이나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울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과 몸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요? 아마도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좀 움츠러 있고 등도 이렇게 굽어져 있고 기력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을 좀 푸는 것이 필요해요. 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살피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유튜브 채널 지니샘 TV에 내 몸 사용법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쓰자. 먼저 내 몸을 먼저 좀 돌보자. 내 마음도 돌보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법인데요.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기본을 하는 겁니다. 이 기본은 어떤 시기든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도 5강, 6강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좀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연대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힘든 시대 살아가는 법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인생 수업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라고? 어떠한 특정한 직업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건 소지섭 씨가 했던 이야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 미안하다, 네, 맞네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라고요. 인생 수업은 엘리자베스 커블러-로스의 책입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요. Live, love, laugh, learn. 살고 사랑하고 웃고 배우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는 조언이고요.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할 조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한다? 지금부터 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 이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다큐멘터리 아이의 사생활 4부 다중지능편을 보면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직장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다중지능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강점지능 3가지와 직업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강점지능과 직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강점지능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이해 지능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았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해 지능이 낮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한 선택,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한 선택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리고 또다시 성찰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잘 살펴봤죠? 어떻다? 자기 이해 지능이 높더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 행복에 대한 이야기 3가지가 나옵니다. 사피엔스는 인류사를 살피고 미래에 대해서 조망하는 이야기인데요. 3가지 행복. 첫 번째는 쾌락적 감각으로서 행복입니다. 외부 세계에 사건이 있으면 신체 내부에 반응의 결과가 있죠.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생화학 시스템에 의한 기쁨,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쾌락적 감각으로서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의미로서의 행복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때는 삶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감내하고 해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아는 것, 주관적 느낌이나 감정을 추구하는 것에 덧없음을 깨닫고 특정 감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고 또 평온할 땐 평온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인생 수업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았다고 했잖아요. 유발 하라리는 행복의 3가지 중에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아는 것이 행복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작하면서 우리 10강에 대해서 10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첫 수업 코로나 시대 자녀 교육 어찌 해야 하나요? 산소 마스크를 쓰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먼저 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좀 배워서 스트레칭을 좀 배워서 몸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을 하자고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인생 수업.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3가지 행복,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 이전에 부모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은 대체 왜 이러나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